자,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성질이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무수히 많은 그래프를 배우면요. 이 그래프의 성질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 성질을 모르고 함수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성질을 안다는 말은 그 그래프를 우리가 뭐 한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성질을 모르면 함수 문제는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 y = ax 그래프고, 그죠? 저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꼭 기록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한번 배워보는데, 먼저 앞에서 배워봤지만 반드시 이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을 그리려면 점 몇 개를 알아야 된다? 두 개만 알면 된다 했죠. 그런데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벌써 점은 하나 알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점 하나만 알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그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새로 하나 만들었죠. 그죠?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색깔별로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들, 내가 첫 번째 그래프는 바로 y 꼴 x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이 빨간 그래프가 y 꼴 x 그래프입니다. 자, 항상 어디는 지난다? 원점은 지나죠. 원점은 지나니까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한 점을 먼저 그려봅시다. 찾아봅시다. 가장 간단한 숫자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그 말은 1,1을 이 점을 지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점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y = 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y = x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오른쪽 위쪽으로 향한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몇 사분면을 지납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놈이 어디를 지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x값이 점점점 커질수록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y = x 그래프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오렌지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y = 2x를 그리겠습니다. y = 2x 그래프. 자, y = 2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y = 2x 그래프도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죠? 원점을 지났는데, 자, x에 얼마 넣을까요? 1을 넣을까요? 자, 1을 넣으면 y는 얼마 됩니까? 2가 되니까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요 점. 맞아요. 그럼 요 두 개, 원점은 반드시 지나니까 요 두 개를 연결해 주면 되니까 요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가 된다 하면 여기서 요렇게 지나는 거, 우리 자, 다시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요. 자, 여기서 자, 요 원점을 지나면서 오죠. 자, 미안합니다. 조금 잘못됐네요.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바로 y = 2x 그래프가 됩니다. 살짝 좀 지워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놈이 y = 2x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초록색으로 y = 3x를 한번 그려볼게요. y = 3x. y = 3x. 자, y = 3x도 원점을 지나면서 자, 1을 대입하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럼 1,3 여기를 지나겠네. 그죠? 자, 지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y = 3x 그래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분홍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y = 자, y = 2분의 1x를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1x. 왜냐하면 x 계수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2분의 1이 돼도 되겠죠. 이때는 x에 1을 대입하는 것보다 2를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y가 1이 되니까 요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죠? 요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점과 요점을 연결시켜주면 아마도 자,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를 지나죠. 지나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꾸 끊어지네요. 그죠? 자, 다시.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즘으로서 자, 이렇게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y = 2분의 1x 그래프입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요번에는 y = 요번에는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y = 3분의 1x 3분의 1x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원점은 지나고 x가 3일 때 y가 1이니까 요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는 아마도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y = 3분의 1x 그래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x의 개수가 지금 다 양수죠. 다 양수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 양수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어디를 위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위를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분면과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있죠. 물론 원점은 꼭 지나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모두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를 향하기 때문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즉 증가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조금 그걸 어려운 말로 증가함수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냥 증가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A가 무엇일 때 양수일 때는 모두 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A가 음수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A가 음수인 그래프를 먼저 y =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볼게요. y = 마이너스 x 그래프. 자, 그러면 직선은 지나고 원점은 지나고 자, 1 넣으면 얼마죠? x 값이 1을 넣으면 y 값이 얼마요? 마이너스 1이죠. x에 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럼 요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죠? 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 점과 이 원점을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길게 한번 꺼보면 여기서 아마도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y =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는 y = 마이너스 2x를 그려볼게요. y = 마이너스 2x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1을 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이 점을 지난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바로 어떻게 돼? 여기를 지나겠죠. 그죠?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연두색으로 자, y = 마이너스 3x를 한번 그려봅시다. y = 마이너스 3x를 그려보면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나야 되죠. 그죠?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끊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요점을 지나죠. 그죠? 자, 이번에는 y꼴, 이번에는 분수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y꼴 마이너스 2분의 1x를 한번 그려보면, 자, 요번에 1을 넣지 말고 2를 넣어야 되겠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죠? 요점을 지나면, 자,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딱 y꼴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y꼴 마이너스 3분의 1x를 그려볼게요. y꼴 마이너스 3분의 1x를 그려보면 바로 3을 넣으면 마이너스 요점을 지나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주면 바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y꼴 마이너스 3분의 1x 그래프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놈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얘들은 어떻나요? 그래프가 x 계수가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일단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죠? 자, 원점을 지나는 것 같은데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다. 물론 오른쪽 아래인데 왼쪽 위쪽도 되죠. 왼쪽 위쪽도 되고 이쪽은 오른쪽 위니까 왼쪽 아래 방향으로 향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항상 X값이 커지는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오른쪽 위, 이쪽은 오른쪽 아래를 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A가 음수가 되니까 모두 다 몇 사분면을 지납니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놈들은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따라서 X값이 커지면 이놈들은 Y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감소한다. 또는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소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그래프를 해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프를 해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는 내용이 여기에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우리가 y꼴 ax 그래프가 있는데 오른쪽 위를 향하고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죠. 자,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면서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는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맞죠? 이 3번을 이렇게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기억합시다. 이번에는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a가 음수일 때는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죠. 그렇죠? x 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리고 x가 1일 때는 y가 어떻게 돼요? a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1,a는 꼭 지난다. 맞습니까? 1을 넣으면 항상 a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a를 지나죠. 이때 a는 양수죠. 근데 이때 1,a 이것도 a가 음수니까 1,a면 이때 a는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음수입니다. 얘는 0보다 위에 있는 a 값인 게 양수고 얘는 0보다 아래에 있는 값이니까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가서 우리가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 관계식 구하기 이 내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했는 거죠. 그죠? 정비례 관계에서 그래프 구하는 거.
자, 우리가 정비례 관계다. 정비례 관계만 다시 한번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직선이다. 맞죠? 그리고 y 꼴 ax로 표현한다. 그리고 a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럴 때 요번에 이 그래프를 보고 맞죠?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잘 관찰해 보니까 0,0을 지나면서 맞죠? 직선이 되고 그죠? 직선이 된다. 그러면 뭐죠? y 꼴 ax다.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면 반드시 a는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맞죠? 맞습니까? 되나요? 그리고 맞죠?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나는 점을 하나 보니까 몇 콤마 몇이다? 4,3이죠.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 잘못 읽어서 3,4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X좌표부터 읽어야 되니까 이 점은 4,3이죠. 즉 이 점은 4,3을 지나고 있죠. 그죠? 따라서 y자리에 3이 들어가고 x자리에 4가 들어가면 a 곱하기 4니까 a4가 아니고 4a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맞죠? 그러면 다시 a를 대입하면 내가 구하는 관계식은 y 꼴 4분의 3x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찾을 수 있고, 자, 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또 문제가 나온다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됐나요? 자, 이런 부분, 요 부분 있죠, 선생님이. 요 부분, 요 점에서 X축으로 수순에 발을 그으면, 다시 조금 진하게 할게요. 자,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고 맞죠? 또 요 점과 이렇게 X축에 수순의 반을 내렸죠?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 무엇을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할 수도 있겠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는 맞죠? 여기가 여러분들 수순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 길이가 3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하면 그죠?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해 주시오.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말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봐요. 선생님이 자, 여기를 선생님이 조금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켰고 됐죠? 시켰고 요 놈도 그래프를 조금 더 이쪽으로 연장 이렇게 되면서 그죠? 자, X축, Y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B다. 자, 이럴 때 B의 값을 구해 주시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요. 이 그래프는 이 점과 0,0도 지나지만 이 점도 지나죠. 해석할 때 이 그래프는 4,3도 지나고 몇 콤마면 마이너스 3,b도 지난다. 말 뜻 이해됩니까?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겠죠.
4,3도 지나고 마이너스 3,b도 지나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4,3을 가지고 방금 우리가 이 관계식을 만들어냈죠. y 꼴 4분의 3x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x좌표도 알고 y좌표도 다 알면 이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했죠? 자, 2단계는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해냈는데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마이너스 3,b를 지난다 하죠. 그럼 얘를 여기에 뭐 하면 된다? 대입해도 됩니까? 왜? 이 마이너스 3,b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러면 x 자리에 얼마? 마이너스 3, y 자리에 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y 자리에는 b가 들어가고 x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나는 점이죠. 지나는 점은 곧 식에 뭐 하면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또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자, 이때 위란 on이라 그랬죠. 그죠?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럴 때는 뭐 하면 점을 식에 뭐 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정말 강조합니다. 그래서 점은 곧 식이다. 왜? 점을 대입하면 식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점은 곧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는 설명할 게 뭐냐면요. 요 아래에 있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절대값이 클수록 y축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떤 식을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었잖아요. 그죠? y축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놈이 바로 뭡니까? y 꼴 x다. 이놈이 지금 뭐다? 이놈이 y 꼴 x다. y 꼴 x고 자, 몇 개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놈은 조금 전에 y 꼴 2x다. 또 이놈은 y 꼴 3x다. 자, 그리고 이놈은 y 꼴 2분의 1x다. 또 이놈은 y 꼴 3분의 1x다.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y 꼴 2x였고 얘는 y 꼴 3x였죠. 여기는 y축, 여기는 x축. 얘는 y 꼴 2분의 1x, 얘는 y 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가 아니죠. 3분의 1x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보세요. 요 x의 개수가 선생님 뭐라고 했죠? x의 개수 2, 1, 2, 3, 2분의 1, 3분의 1을 정등님이 정비례 상수라 했죠. 자, a가 양수일 때 정비례 상수 값을 보세요. 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죠. 이쪽 방향, 즉 4분면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돌고 있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바로 Y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됐습니까? 자, A가 양수일 때, A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Y, 자, 어디에? 바로 Y축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A 값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어느 축에 그림이 가까워지죠? X축에 가깝게 그림이 그려지죠. X축에 가깝다. 이쪽으로 갈수록 Y축의 그림이 가까워지고 이쪽 A 값이 적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맞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쪽도 하나 그려봤잖아요. 음수도. 자, 첫 번째 여기에 y 꼴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일단 얘가 y 꼴 마이너스 x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분홍색 예를 들어서 y 꼴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맞죠? 그 다음에 오렌지색 y 꼴 마이너스 3x는 이렇게 그렸죠. 맞습니까? 그리고 연두색 자, 연두색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렸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렸죠. 자, 그래서 요 놈이 y꼴 자, 어이고 잠깐만요. 여기가 분홍색을 하나 그려놔야 되겠네요. 그죠? 분홍색을 이렇게 하나 그려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y꼴 마이너스 2분의 1x 얘는 y꼴 마이너스 3분의 1x고 얘는 y꼴 마이너스 2x 얘는 y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 음수일 때는요. 여러분들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A가 음수일 때는 자, 지금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여기가 X 개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잖아요. X 개수가. 즉 이때는 A 값이 뭐 할수록 누가 제일 큽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크죠.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니까. 즉 A 값이 여러분들 작을수록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3 작잖아요. 그죠? 작을수록 Y축에 어떻게 됩니까? 가깝다. 맞죠? 작을수록 Y축에 가깝고 자 A 값이 클수록 음수일 때는 A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어디에? X축에 가깝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보통 물어볼 때 Y축에 가까운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 시험 문제에서. 왜? 그러면 X축은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 양수일 때는 클 때 가깝죠. 3X일 때 가깝고 음수일 때는 Y꼴 마이너스 3X일 때 가까우니까 작을 때가 가깝죠. 이 말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느 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A 값의 무엇이?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양수일 때는 큰 거고 음수일 때 더 작은 거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자, 절대값을 생각 안 할 때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 방향, 어느 방향? 사분면 방향으로 돌수록 어떻습니까? 사분면 방향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더 기울어져 있죠. 그죠? 맞죠? A의 값이 클수록 이쪽 방향으로 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맞죠? 이런 방향으로. 맞죠? A의 값이 커질수록 바로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거. A의 값이 클수록 더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더 일로 기울어져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내용은 나중에 이게 기울어지는 정도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 좀 필요한데, 자, 여기서는 그냥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렇게 하나 A의 무슨 값?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쪽은 다 지우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지울 때 뭐라고요? A의 저 X의 개수, 즉 정비례 상수, 맞죠? 정비례 상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느 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절대값을 생각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분면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A의 값은 뭐하다? 더 큰 거죠. 얘보다는 이쪽으로 갈수록 A의 값은 X 계수 A의 값이 크죠. 이쪽도 A의 값이 크죠. A의 값이 크고 A의 값이 크다. 그렇게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하나로 뭘 할 것이냐 하면요.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Y축인데 자, y 이퀄 x를 하나 그려 놓을게요. y 이퀄 x를 선생님이 여기에 y 이퀄 x를 하나 그려 놓고요. 자, 이쪽에는 y 이퀄 마이너스 x를 하나 그려 놨습니다. 이렇게 그려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y 이퀄 x고 여기는 y 이퀄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것을 안 지운 이유는 이걸 보고 대답해 달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요쪽 그래프가 만약에 요 그래프가 자, 일단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자, 요 그래프가 여러분들 y 이퀄 ax예요. 요 그래프가 y 이퀄 ax입니다. 그러면 A 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나요? A 값의 범위. 자, 일단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A는 뭡니까? 0보다는 크죠. 0보다는 크죠.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요놈의 X계수 1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더 크다고 했죠.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직선들의 A 값의 범위는 양수는 맞는데 누구보다는 작아야 된다?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요 사이에 요 안에 있는 나오는 직선들은 A의 값의 범위가 양수고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직선은 어떨까요? 여기에 나오는 직선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놈이 y 이퀄 ax라면 얘는 얘가 1이기 때문에 1로 갈수록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나오는 직선은 A가 1보다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 2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고 여기는 2하고 3이니까 1보다는 크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직선들은 요 부분 사이에 나오는 직선들을 보시면 요 부분이 만약에 직선이 y 이퀄 ax라면 이 부분의 a는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커야 되죠.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즉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적을 때 이쪽 부분에 직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직선을 그려지는 것들은, 여기에 직선이 그려지는 것들은 그죠?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만약에 y = ax라면 1로 갈수록 더 크다 그랬죠, 기울기가.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려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이쪽은 일단 뭐가 됩니까? 음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요 네 개도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해됩니까? 여기가 1을 기준 잡았을 때, 이쪽은 1보다, 자, 이쪽 파트죠.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들어오는 직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1보다 다 커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쪽 부분은 어때요? 이쪽 부분은 A가 0과 1 사이가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쪽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그 대신 음수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요 네 가지도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4분면 방향으로 갈수록 A의 값은 더 커진다. 그렇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잘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를 보면 뭐 간단하죠. 그냥 A 값을 구하라 그러네요. A 값을 구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 = ax다. A는 0이 아니다. 맞죠? 그럼 자, 원점 말고 지나는 점을 하나 잘 보니까 요 점을 지나네요. 그죠? 맞아요? 몇 콤마 몇이에요? 4,1이죠. 그럼 4,1을 대입하면 y자리 1이고 x자리 4니까 a는 4분의 1. 그러므로 y는 바로 4분의 1x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y = ax고 원점 지나고 직선이죠. a는 0이 아니네요. 물론 여기서도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 위를 향했으니까 반드시 A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 지금은 오른쪽 아래를 향했으니까 반드시 계산하면 A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자, 점을 보니까 요즘 몇 콤마 몇이에요? 2 콤마 마이너스 3이죠. 자, 2 콤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2A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음수가 나오죠. 그러므로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 x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주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나요? 그럼 요 길이는 2고 요 길이는 아래로 3칸이죠. 그러면 요 좌표가 얼마예요? 2,0이고 요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니까 빨딱선 직선에서는 x좌표가 2로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y좌표 0에서 누굴 빼야 된다? 마이너스 3을 빼야 되겠죠.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3이 되잖아요.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높이 3이 되면 넓이는 3이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처럼 정비례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A 값이나 이런 걸 하나 알려면 뭘 하나 알면 된다? 지나는 점을 하나 알면 정비례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선은 점을 몇 개 알면 된다? 2개 알면 된다. 원점은 지나니까 또 다른 한 점을 알 때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되고 지나는 점은 그 식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x 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y 좌표 구하려면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y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뭐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을 꼭 기억하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양수일 때는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고 음수일 때는 A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깝다. 한꺼번에 말하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반대로 그러면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죠. 그죠? 그리고 그냥 절대값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때는 A값, 즉 X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사분면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